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에도 문제지만 한국의 지금 4.15 총선에 대한 지금 그 후속 조치들이 막 증거 인멸에 지금 굉장히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가는데요. 자세한 상황 도태우 변호사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네. 도태우 변호사님은 지금 4.15 부정선거 싸우는 일선에서 국투본 사무총장도 역임하고 계신데, 수고가 많습니다, 아주. 네. 아닙니다. 예, 예. 근데 지금 그 재판 상황은 어떻게 지금까지 돼가고 있는 겁니까? 네. 저번에 네. 변론 준비 기일이 열렸었고요. 예. 그 이후에 이제 다음 월요일 14일 날 검증 기일이 열리는 것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 월요일 날 검증 기일. 네네. 검증 기일이라는 건 뭡니까? 예, 검증 기일은 이제 감정하고 검증이 차이 나는데요. 네. 감정이 이제 전문가가 참여해서 정교한 분석을 하는 것이 감정이고요. 네, 검증은 다 증거조사 방법의 일종이긴 한데 네. 주로 오관을 사용해서 이렇게 뭐 보고 듣고 만지고 뭐 이런 증거조사 방법을 검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니라서 조심스럽지만 서버 같은 거는 전문가가 아니면 보고 듣고 이래서 그게 검증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네. 이번 월요일 날 검증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크게 두 종류인데 네. 하나는 이제 서버에 대한 거고 네. 하나는 선거 전산 장비들에 대한 것입니다. 전자장비죠. 전자장비에 대한 것인데요. 그 서버에 대한 것은 특히 감정의 예비 절차적인 성격으로 그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버 자체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눈으로 좀 본다고 해서 뭐 그래. 분석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네. 예, 정교한 디지털 감정이 있어야죠. 예, 그것에 대한 예비 절차적으로 뭐 어떤 구조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거기 현재 과천에 서버가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저장되어 있느냐 뭐 이런 것을 확인하는 그런 내용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예비 절차라는 거는 이제 감정으로 가는 예비 절차다. 그러면 추후에 정교한 감정이 있다 이런 얘기죠? 네, 그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감정 기일의 내용이 써져 있습니다. 아, 그건, 예. 그러면 이제 예정됐다. 정교한 감정이 예정됐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지난번에 왜 선관위 관악에서 중앙선관위 메인 서버를 무진동 차에 의해서 가져가 버렸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것도 서버를 손댔을 가능성도 우리가 의심스러운데, 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조치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소송 대리인단과 많은 외국 시민들의 네. 우려를 보면 이 서버가 무결성으로 손하지 않고 보존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증거 보존을 적시해 해주지 않아서 7개월간 사실상 선관위의 뭐 임의적인 지배 상태에 있었고 우리는 또 법원도 마찬가지로 그런 임의적인 접근을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상태에 있었고 게다가 한 달 반여 전에 네. 추석 무렵에 이제 2달이 됐군요 이제 예, 추석 무렵에 그러네요, 벌써. 예. 서버를 무단 반출해가는 네. 그런 명백한 증거인멸 훼손 조치까지 벌어진 상황이죠. 예. 그래서 지금 과천에 있는 서버에 대해서 선관위의 입장은 아무런 흠결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훼손이 강력히 추정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입장이 대립되죠. 네. 그런데 결국 재판부는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제3자니까 물론 사실상은 지금 뭐 거의 선관위하고 같은 편 아니에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 형식상으로는 어쨌든 그러면 양자의 주장이 대립되니까 증거 조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자 이렇게 되겠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전문가가 그러면 그 서버의 내용이랑 상태를 봐서 뭐 증거가 어떻게 훼손이 됐는지 훼손됐다면 그러면 뭐 선관위 주장대로 그러면 아무 흠결 없이 보전이 된 건지 뭐 이런 부분이 확인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되겠죠. 네. 자, 그러면 관건은 이제 전문가를 잘 배치해서 만약에 저쪽에서 저들이 선관위 측 부정선거를 획책한 측에서 메인 서버를 무진동차에 가져가서 뭔가 손을 댔다. 그러면 손댄 흔적 이런 거는 전문가들이 찾아낼 수 있나요? 네, 그 부분이 네. 사실 그 전문가분들과 그 대리인단도 접촉하면서 네. 회의를 가지고 자문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네. 가장 이제 기본 전제가 그 서버의 내용이 방대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분명히 그 여러 가지 사후에도 손을 댔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쉬운 일이 아닐 때 굉장히 시간도 많이 주고 그 다음에 그 방대한 서버에 대한 어떤 조사 접근을 용이하게 허용을 해줘야 되는데 쉽게 할 수 있도록 이걸 그냥 굉장히 불편하게 제한을 하고 만약에 뭐 가장 이제 극단적으로는 자기들이 지정하는 부분만 보라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그리고 그다음 그 전문가의 중립성 부분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간적인, 내용적인 또 감정 주체 이런 면에서 아직 그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남아 있어서 그 월요일 날 그런 내용이 함께 논의되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전문가들은 뭐라 그럽니다. 뭐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그 서버를 보면은 훼손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흔적은 찾을 수 있다고 자신합니까? 아니면 그걸 봐야 한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만일 이제 검찰 수사처럼 압수를 해서 그 내용을 아주 시간도 충분히 주고 그 뭐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서 그걸 다 보게 한다면 반드시 디지털 증거는 찾을 수 있다고 하지요. 아, 그래요? 그런데 그런데 물론 쉽지 않지만 디지털은 흔적을 남기니까 반드시 찾는다고 하지요. 그런데 지금 그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은 그렇게 굉장히 전면적인 접근을 무제한으로 허용해서 그 잘 찾을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제한을 가하려는 그런 그 시도가 아니 저짝에서야 그렇게 하겠죠. 저짝에서야 걸리면 다 죽으니까 목숨 걸고 어떻게든지 저 서버 막으려고 그러고 자 저쪽에서 만반의 준비를 하겠죠. 부정선거를 저지른 쪽에서야 뭐 무슨 짓인들 못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 쪽에서 이걸 이제 밝히는데 뭐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건 꼼짝없다 흔적을 찾는 거 요거를 이제 우리가 잡아야 되는데 그런 이제 전문가들을 잘 좀 배치해 주길 바라고요. 근데 지금 그 뭡니까 어저께인가요 그저께인가요 그 구리 선관위에서 전자개표기 그것도 가져갔잖아요. 네네. 근데 그 구리 선관위에 있는 거는 저희들이 볼 때는 구리 선관위에서 누군가들이 막 들락날락하면서 작업을 했다고 의심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인터뷰가 아니라 말하면 기습 촬영도 했는데 막 뭔가를 빼내고 간 사람이 보고하는 장면을 저희 이봉규 TV에서도 나간 적이 있어요. 특종으로. 그러면 뭔가를 빼내고 뭐 작업했다.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구리 선관위에 있는 걸 갖다가 작업을 손댄 그 전자개표기를 왜 인천 연수구 그 뭡니까 검증한 연수를 검증하는데 그거를 갖다가 들이대느냐 인천 연수를 사용한 걸 하지 여기에도 또 의심이 가는 건데 그거는 어떻게 지금 처리되고 있습니까? 네, 굉장히 부당하죠. 그래서 대리인단이 그 거듭 구리 선관위 것을 가져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우리가 그리고 부당하다는 내용을 주장하고 서면도 냈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 이제 강제로 반출을 해가서 아마도 월요일 기일에도
그걸 과천 거기에 가져다 놓고 자, 뭐 그걸 보자고 할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대리인단은 강력하게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참, 야 이게 첨예한 싸움이 될 텐데, 야 저쪽은 지금 목숨 걸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걸리면 다 죽으니까, 야 이거 참 만만치 않은 법적 싸움이 되겠네요. 네. 예, 말씀하시죠. 그래서 검증 부분이 일종의 자기들의 또 하나의 그 시연회 쇼처럼 네. 그렇게 선관위는 좀 기획하고 있는 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예, 봤을 때. 그런데 그런 것은 절대 허용되어서 안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모든 것을 뭐 자기들 마음대로 준비해 놓고 일종의 쇼처럼, 그건 전혀 증거조사라는 취지와 맞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법원도 당연한 상식적인 관점으로 돌아가서 진실된 증거조사를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입장에 서야겠죠. 근데 그럴 가능성이 지금 작아 보인다는 겁니까?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제도상으로 지금 피고 자체가 연수굴 선관위원장이 현직 부장 판사예요. 판사, 대법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앙선관위원장은 또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이 되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피고랑 판단 주체인 법원의 인적 관계가 너무 밀착되어 있습니다. 제도가. 그러다 보니까 어떤 법원이 중립적인 이런 증거조사라든지 진행을 하는 것이 상당히 의심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더구나 지금 경우는 너무 중요한 재판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일 피고 쪽과 유착되어서 진행한다면 그건 전혀 재판다운 재판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요. 그것도 처벌 대상 아닙니까? 거짓 재판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처벌 대상 아니에요? 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렇죠.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지금 제도를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제도상에서 할 수 있는 끝까지는 우리가 이루어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사실 너무 늦게 열린 검증 기일이지만 우리가 정말 뭐 긴 역사를 보고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들이 훼손해 놓은 것을 이게 훼손됐다라는 기록이라도 남아야죠. 그러니까 그걸 밝혀달라 이거예요. 밝힐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훼손된 걸 잡을 수 있냐 이거죠. 문제는 이 부분을 지금 구리 것은 자기들이 준비해 놓은 것이니까 그거는 우리의 검증 대상이 아닌 거죠. 그것을 명확히 해야 되고 검증 감정의 대상이 전혀 될 수 없는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원천 무효죠. 그거는 원천 말이 안 되는 그 증거고 원천 무효라고 주장해야 돼요. 그거는.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연수일 것은 자기들 서면상에서 보면 장비 번호가 있어서 특정이 된다고 그럽니다. 연수에서 사용했던 것이. 그렇겠죠. 그런데 전부 군포 물류창고에 프로그램은 다 지우고 넣어놓았다는 게 자기들 서면상의 이야기입니다. 선관위에. 우선 그거부터가 부당한데 자기들은 부당하다는 감각도 못 갖고 그걸 쓰고 있더라고요. 아주 상식 밖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결국 증거조사가 되어야 되는 것은 그 장비 번호가 있다는 연수을 장비에 대해서 포렌식 감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연수을 거에서 프로그램을 지웠다면 이렇게 프로그램이 지워졌다라는 감정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걸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거 될 수 있냐 이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이제 그 부분을 주장하고 있고요. 서면이라든지 주장으로만 받아들일까? 저긴 목숨 걸고 하는데 그러면 주장이 안 통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선거 장비에 대해서 구리 것을 가지고 이제 마치
그 선관위는 그걸 가지고 마치가 아니라 선관위 입장은 그걸 가지고 감정까지 가야 된다는 예, 쇼하고 면피하려고 네, 그러는 네, 거겠죠. 다 네, 선거 그걸 걸로. 보이고 있는 예. 거고 우리는 그건 전혀 이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고 그러면 법원에 대해서 거기 군포에 있는 것에 대해서 감정을 해달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네. 결정은 법원이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죠. 네. 장비에 대해서. 그래서 우선 감정 대상을 우리 것으로 하냐, 군포에 있는 것으로 하냐 이렇게 되는 건데요. 군포에 있는 거는 이제 연수일 겁니까? 네네. 네, 네네. 그거죠. 군포에 이제 연수일 것이 장비 번호로 특정이 된다고 하니까요. 네. 그래서 지워졌더라도 군포에 있는 연수에 사용됐던 것을 감정 대상으로 해야 된다는 우리 입장이고요. 네. 그다음에 만일에 연수일 것이 혹시 특정이 안 된다고 하면 자기들은 특정된다고 했는데 네. 혹시 특정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무작위로 군포에 있는 것에서 임의로 선정이 돼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고요. 네. 법원의 경우에 결국 이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피고 선관위 입장을 따라서 우리 것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감정을 한다. 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감정료를 내야 되는 것도 원고거든요. 네. 근데 감정료를 내지 않죠. 원고가. 네. 전혀 우리가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네. 감정하려고 하니까요. 그리고 피고 선관위가 자기들이 알아서 그걸 포렌식 해가지고 만약에 보고서를 제출하면 그건 피고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죠. 그러니까 뭐 증거 기록으로서 역시 자기들이 임의로 갖고 있다가 얼마든지 변조할 수 있었던 것을 자기들 주관하에 감식한 걸 낸 거니까 증거 가치가 없죠. 근데 하여튼 입장은 서로 도둑놈도 도둑질 안 했다고 그러는 거고, 근데 도둑질을 밝히는 게 그게 이제 우리 쪽에 이제 말하자면 절체절명의 지금 사명인데 저쪽이 무조건 안 했다고 그러고 온 목숨 걸고 지금 지랄들을 하는 건데요. 그거에 이제 그건 뻔한 거예요. 뻔한 거니까 하여튼 밝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일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음 재판은요. 네. 그래서 14일 날 까지만 일단 일정이 나와 있고 네. 다음 일정을 며칠 날 한다고는 아직 안 잡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보통은 그날 정합니다. 14일 날. 예. 14일 날. 예. 이번 경우에는 지난번에 정한 게 아니라 네. 준비 기일 마치고 뒤에 언젠가 하자 하고 그냥 날짜를 안 줬었어요. 네. 그래서 아무 지금 진행도 안 된다고 네. 아우성을 쳤었던 거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요번 14일이 잡힌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 다음 날짜에 대해서는 결국 추후 검증이나 감정 네. 기일에 관한 것인데 아마 14일 날 구체적으로 의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이게 그냥 재판이 아니라요. 제 생각에는 이거를 우리 도태우 변호사 등 몇 명이죠? 참 우리 쪽 그러니까 4.15 부정선거 밝히는 쪽 변호사 연대가요? 지금. 네, 우선 이 연수일 쪽 8명 8명. 네. 네네. 예, 8명의 변호사분들이 제가 볼 때는 역사의 영웅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이 재판에서 밝혀내면 1000년, 2000년 후에도 도태우라는 이름은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목숨 걸고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민주주의를 여기서 살리느냐 아니면 여기서 도둑질을 당하는데 우리가 무기력하게 넘겨주느냐, 이 아주 절체절명의 지금 1분 1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우리 8분이 진짜 교과서에도 남고 역사책에도 남는 영웅이 되는 길이니까 좀 만반의 준비를 잘 해주시기를 힘 모아 부탁드립니다. 네, 대표님. 아이고, 자, 우리 고분분투하는 변호사연대, 도태우 변호사 등, 참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 바쁘신데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화이팅!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참 이분들 참 어려운 싸움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설명했지만 피고가 선관위 아니에요. 선관위하고 재판을 하는 재판부가 같은 팀이란 말이에요.
대법관이 선관위원장, 각 지방 저기는 판사가, 부장판사가 선관위원장, 한 팀이기 때문에 참 어려운 싸움 하는 건데, 그래도 증거는 남아있고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것도 정의고 진실이고 하니까 힘든 싸움이지만 답은 있는 싸움이니까, 네, 이겨내리라고 봅니다. 이들에게 사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마지막 사력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응원해주기 바랍니다. 1인 집회, 그 다음에 언론에도 전화를 좀 하셔가지고 이거 왜 취재 안 하느냐, 이걸 좀 압박을 넣어주세요. 그러면 언론사도 야, 이 압박에 이게 뭉개다가 큰일 나겠다, 이걸 아니면 구독 취소한다. 거기 구독자가 예를 들어서 100만 명이 되면 뭐합니까? 그 구독료 내잖아요. 얼마지? 요즘에 나 그 자동 이체했는데 얼마에 신문 구독료 내잖아요. 그거 압박을 하면 취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사력을 다합시다. 네, 저희 이봉규 TV 구독도 부탁드리고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